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평생 과업이 관리인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쓸데없이 열정이 넘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지난번은 아니고 좀 올린 지 얼마 됐는데 우주배송. 우주배송에 좋아요를 꽤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감사드려요. 진짜 그 좋아요 한 개가 저희한테 진짜 억만금 같이 느껴져요. 진짜 이게 누른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이건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있죠. 나의 어떤 파장이 누군가에게 닿았다. 근데 그 파장이 반사되어 돌아왔다.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치. 항상 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6개는 타 채널에 한 6,000개랑 많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른 채널에 하나 눌러주실 때 영향력과 100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 맞아. 여러분은 1000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안 누르셨더라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네. 오늘의 방송도 한번 시작해보죠.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 2탄을 또 준비해 왔거든요. 2탄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반도체 소재가 실리콘이라는 거. 네, 난 들었죠. 처음 알았네. 그리고 화합물 신소재가 요즘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때 배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칩은 크게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된다는 것과 네. 그리고 각 반도체별 종류별 특징들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반도체 소재와 그 소재로 완성되는 반도체 칩, 즉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럼 반도체 산업, 그 중에서도 제조 공정,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제조 공정과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제조 공정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살짝 오늘 좀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러 번 읽고 했는데도 사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도 많고. 맞아. 이 생산 라인이 머릿속에 사실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과생인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과 언니가 알려주는 제조 공정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통 우리가 제조 공정이라고 하면 이 상상되는 그림 있잖아요. 그 컨베이너 벨트. 네, 컨베이어.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네. 부품들이 막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조립하고 기계가 조립하고 그게 모던 타임즈처럼. 그게 일단 제 머릿속에는 뭐 제조 공정이라고 하면 그거부터 떠오르거든요. 그쵸. 근데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은 이런 걸 다 이제 머리에서 지우고 어머머. 시작해야 돼요. 어머, 백지에서. 네, 전혀 달라, 이게. 일반 제품의 우리가 쓰는 이런 제품의 제조 공정이랑은 다른데, 네. 보통 이제 오히려 화학 물질들을 이제 섞어서 약을 만드는 그런 공정? 마법의 스프 끓이는 연금술사. 그런 이제 화학적 결합과 합성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한 거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을 단계별로 좀 알아보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웨이퍼 제조입니다. 네, 웨이퍼. 반도체는 웨이퍼라 불리는 동그란 원판에서 제조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아니, 제가 왜 웃냐면은 이 웨이퍼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웨이퍼가 이게 스펠링이 WAFER이잖아요. 웨이퍼. 예. WAFER, 웨이퍼. 근데 제가 뭐 무슨 약간 반도체 관련된 뭘 하다가 뭐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와퍼인 줄 알고 무슨 햄버거도 아니고 와퍼라고 얘기하죠. 와퍼 말이에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웨이퍼요.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그러네. 죄송해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닌가? 이 뜻이 있나요, 저도 웨이퍼? 그럴 줄 알고. 근데 그 와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와퍼는 WHOPPER이고요. P 아닌가? 하여튼 WH고 이거는 그냥 WA인데 그냥 웨이퍼가 맞는데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와퍼처럼 모양은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런 줄 알았어. 동그랗게. 하여튼.
일단 네. 웨이퍼는 반도체 물질인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화합물, 신소재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재 실리콘 웨이퍼는 450mm 공정까지 발달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450mm가 무슨 기준이죠? 두께인가요? 아니요, 넓이. 넓이. 이렇게 동그란 크기. 그러면 45cm요? 그쵸. 예.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웨이퍼 생긴 걸 봤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네. 그 공장 갔었잖아요, 얼마 네. 전에. 거기서 이렇게 웨이퍼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봤던 거고, 약간 CD 같이 약간. 근데 이제 좀 더 크죠. 더 지금 크고. 45cm니까. 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로도 이제 웨이퍼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아직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크면 클수록 발전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웨이퍼는 그 크기가 중요한데 이 웨이퍼가 커야지 한 번의 공정에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웨이퍼를 크게 만드는 게 기술의 차이고 네. 또 중요한 이제 기술은 웨이퍼를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 빈틈이 없이 규칙적으로 이 실리콘 소재를 배열하는 것이 네. 웨이퍼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웨이퍼 제조 기술은 일본이 좀 뛰어난 편이고 일본의 뭐 시네츠, 섬코 같은 기업들이 유명 기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에서 인수한 LG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SK 실트론이겠죠. 네. 이 회사가 미국 두폰사의 탄화규소 웨이퍼 사업을 인수해서 열심히 이제 화합물 반도체 소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이제 웨이퍼를 만든 후에는 네. 웨이퍼가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네. 부도체의 성격도 띠지만 도체의 네. 성격도 띠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로 누설되는 전류를 막기 위해서 웨이퍼 표면을 산화시켜서 네. 산화 실리콘을 만드는 산화 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산화된 곳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그쵸.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도 도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피복을 네네. 싸서 네. 이제 고무 피복으로 감싸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웨이퍼도 이제 반도체니까 그 겉면을 네. 부도체로 만드는 과정이 산화 과정이라고 하네요. 산화시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산소기호 O, 그러니까 O가 붙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 산화 공정 자체가 이제 네. 산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공정이 이제 웨이퍼를 만들었고 산화까지 시켜서 네. 이제 그 웨이퍼가 만들어졌으면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공정이 바로 포토 공정이라고 해요. 포토 공정은 쉽게 설명하면 네. 웨이퍼 기판에 네. 원하는 회로나 모양을 새기는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설계도를 그리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 웨이퍼의 반도체 칩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한 비트로 기판의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려주기 때문에 포토 공정이라고 하고 네. 빛으로 패터닝을 하기 때문에 노광 과정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이트 익스포저 노출시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회로를 네.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 노광 과정에서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점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네. 이 노광기를 만드는 거가 거의 최첨단 기술의 복합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기계도 노광기라고 하는데 이 장비 자체도 엄청 크고 핵심 부품들도 대부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ASML의 공급업체로 확정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1등 기업이다. 그 분야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독일의 칼자이스라는 기업 혹시 아세요? 모르겠네. 안경 렌즈를 만드는 그런 렌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이 회사의 렌즈는 세계에서 1위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ASML의 노광기에도
기업의 렌즈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전 네덜란드 하면은 왜 튤립의 나라 해가지고 풍차만 생각나고 왠지 이렇게 막 기술과는 거리가 멀고 같고 낙농이 좀 발달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나 네덜란드도 참 기술력이 있었네요. 그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노광 기술은 현재 EUV라고 극자외선 노광 기술이 가장 우수한 최첨단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UV가 자외선인데 엑스트라 UV해서 그 UV를 넘어서는 UV네. 극자외선. 진짜 자외선. 그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회로 패턴을 그린대요. 이 극자외선을 통해서. 네. 이 EUV 기술은 원래는 1986년도에 일본에서 개발이 제안이 된 기술이라고 해요. 개발은 또 일본에서 했군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노광기 개발이 이제 처음으로 된 게 네덜란드 거죠. 2006년도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노광기 이 EUV 기술을 이용한 노광기 개발을 했는데 먼저 한 게 얘네다 보니까 다 탈락해버린 거죠. 거기서. 근데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제가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과 제일 처음 일본이 문호를 서양에 개방한 나라 네덜란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최초로 개방한 나라 네덜란드거든요. 화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네덜란드하고 일본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어.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 개발이 되고 이제 특허 이런 걸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하이엔드 노광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네덜란드의 ASML 뿐이라고 해요.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나는 혼자 소설을 써보는 게 그 일본이 이제 만약에 남들이 다 기술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누굴 줄까? 나만 갖고 있는데. 그래?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ASMR 때문에 많이 이렇게 자기들이 못한 거지. 자기들이 독점을 할 수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먼저 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뒤처지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반도체 산업 내에서. 아, 신기하다. 이 노광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품인지 알려주는 게 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 전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무역 전쟁 한창 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첨단 산업에서 자기들이 1등 하겠다 라면서 막 1위 자리를 넘보자마자 중국 스마트폰 업체는 화웨이를 시작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잖아요. 생션.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아예 매장시키기 위한 그런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제재였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반도체 관련된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어요. 중국으로의.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ASML이에요. ASML이 수출 제한에 동참을 하면서 노광기를 중국으로 안 넘긴 거예요. 중국 회사에. 네덜란드가 미국 편을 든 거구나. 근데 ASMR에 노광기가 없으면 하이엔드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미세한 초미세 반도체 칩을 아예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하이엔드 반도체 칩 생산에서 아예 이제 그랬대요? 퇴출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 신기하네요. 중국 내에서도 이제 독자 개발을 하고 싶었겠죠. 이 ASMR 노광기처럼. 근데 수십 년의 기술 격차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라서 이걸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격차. 초격차예요. 그러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이런 SK한테도 이 ASMR의 노광기는 엄청 중요한 거래를. 그래서 지금 가지 않았나? 이재용이 지금 유럽 갔잖아요. 그때 네덜란드 방문하는 게 이 ASMR을 가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근데 진짜 아까도 뭐 초격차 때문에 더 이상 쫓아가기 어렵다고. 좀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독자 개발 해봤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런 거. ASML의 이제 그 공급업체 그 라인들이 이렇게 공표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ASML 서플라이어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막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공급 서플라이 라인이라고 발표하는 거기에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그 밑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막 제가 이 기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무역 전쟁까지 나는 이해가 가는 와, 거예요. 하웨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런 반도체 난 스마트폰 업체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웨이가 이렇게 갔지만 이게 중국이 이렇게 그 제재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아예 퇴출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그러네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주식 공부하면은 이게 세상 공부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막 눈이 떠지는 듯한 네, 느낌. 진짜.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다가도. 맞아. 네, 정치까지 다 알게 돼. 내가 무역전쟁 진짜 관심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노광 단계. 그게 이제 2단계까지 받고, 이제 3단계가 뭐였죠? 너무 이제 웨이퍼. 웨이퍼 만들기. 웨이퍼를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패터닝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포토 공정. 네, 포토 공정. 3단계가 이제 증착 공정과 식각 공정인데요. 네. 이게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고층 빌딩을 짓는 거랑 비슷한 공정이 들어간대요. 네. 그게 아주 미세하게 네. 나노로 네.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빌딩을 짓는 거랑 비슷하다. 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칩 내부가 아주 복잡한 구조의 층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언니가 컴퓨터 칩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막 공유하면서 네. 컴퓨터 칩 오류는 큰 도시의 네. 뭐 고층 빌딩의 뭐 주방에서 물이 새는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오류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 난이도가 어렵구나. 네. 그걸 저렇게 비유하는구나라고 네.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공정을 이해하고 나니까 왜 그런 비유를 하는지를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이게 고층 빌딩 짓는 네. 거랑 비슷한 그런 공정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증착 공정 같은 경우에는 고층 빌딩 짓듯 반도체에 이렇게 층을 쌓아가는 웨이퍼 위에 이제 층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네. 반대로 식각 공정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그래서 특정 공간을 비워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미지화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싹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쵸. 뭐 만드는 개념적으로는 알겠어. 네,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기본 재료를 만들고 거기에 무늬를 패턴을 입히고 그거에서 쌓아가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레고 쌓거나 쌓듯이 쌓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건 또 깎아내고 맞아요. 그렇게 그렇구나. 하는 건데 이제 증착이나 식각 장비들이 이제 반도체 이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전체 이제 투자 비용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만큼 비중이 큰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게 이제 균일 증착 공정에 되게 독보적인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램 리서치라는 또 이제 식각의 수직 구조의 식각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장비 제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슨 싱글 스택으로 뭐 128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게 웨이퍼 위에 구조물을 쌓는 하나의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스택이 방식. 영어로 쌓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웨이퍼 위에 구조물을 쌓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지하를 뚫듯이 쌓는 트렌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건물을 쌓아가는 스택 방식이 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 메이저 회사들이 트렌치 방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스택 방식을 채택을 했대요. 이제 대단한 도전을 한 거죠. 이제 메인은 트렌치인데 우리는 스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고 이 스택 방식의 도입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 제조 기업 중에 선두 자리로 빵 차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스택이 더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스택 방식이 훨씬 단순한 공정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뚫는 것보다 위로 이렇게 쌓아간다는 것 자체가 훨씬 효율성이 있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싸게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을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랑스럽네요. 그쵸. 네, 자랑스러워. 이거 읽는데 막 약간 찌릿찌릿했어. 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구나. 왜 되게 80년도에. 네, 그쵸. 정말 왜 있잖아요. 국뽕이라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증착과 식각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배선을 깔고 배선 공정을 한 후에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이제 웨이퍼 레벨 테스트는 이제 웨이퍼에 칩을 이제 거의 이제 증착 공정이랑 식각 공정까지 하고 나면 반도체 칩이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칩들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테스트에 합격한 칩만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레벨 테스트를 이제 프로브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테스트 장비 이름도 프로브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브 스테이션에서 이제 뭐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웨이퍼도 커지고 칩도 미세화되면서 그 웨이퍼 안에 제조되는 칩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칩별로 테스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회로를 함께, 이제 깔고, 거기서 테스트 회로에 전기 신호를 줘서 같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 후에는 이 테스트 회로를 걷어내서 제거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테스트 회로 요게 조금 궁금한 게, 그 테스트 회로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뭐 샘플링 방식이라는 건가요? 샘플링 방식으로 하다가 이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전기를 일단 가해야지 얘네들이 작동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배선을 따로 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배선은 따로 있고 테스트 배선을 그 위에 따로 깔고 걔네들을 테스트 배선에 전기를 가해서 그 각각의 칩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테스트 배선을 이제 제거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다. 개별적으로 칩들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 테스트 공정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은 끝난 거예요. 만들기는 끝났네요. 그래서 웨이퍼 제조부터 프로브 테스트 공정까지를 전 공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신문 같은 데서 보면 뭐 반도체 칩은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은 여기까지 테스트 반도체 칩이 만들어져서 1차 테스트를 거치는 것까지가 전공정이다. 와, 난 다 끝난 것 같은데 후공정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하네. 그리고 지금 전공정 중에서도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만 설명드린 거지. 진짜요? 되게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과정을 알아야지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래도 이 중요한 과정에 엮여 있는 그런 회사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사실 산하 공정 이런 거는 좀 이제 떨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포토 공정이나 증착 공정, 식각 공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공정. 결국 후단계에 있는 애들이 한 게 더 후단계에 있는 과정을 그러니까 후공정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 말이잖아요. 저쪽 전공정 내에서는 뒤쪽에 있는 애일수록 이제 기술력이 높은 회사다. 그리고 증착 공정 끝나고 나면 배선 공정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약간은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낮고 어쨌든 그 메인은 포토, 증착, 식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